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의사소통 능력 중 경청과 피드백에 관련된 측면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한다, 의사소통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키워드, 그 중에 하나가 경청이죠. 쉽게 얘기하면 잘 듣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입할 때 본인이 소통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경청을 합니다라고 정말 많이 면접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경청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경청을 잘 한다고 좀 착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과 경청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나의 주장을 좀 강하게 혹은 의견을 피력하거나 토론하는 문화가 익숙치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약간 익숙치 않으니까 내성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을 잘 하지 않는 걸 갖고 본인이 경청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실질적인 경청이 뭔지, 그 경청을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제 수업을 경청하고 계신가요? 이 수업을 경청하고 계십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틀어놓고만 있진 않으시나요? 아니면 유튜브를 하나 틀어놓고 다른 짓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아니면 다른 책을 읽으면서 카톡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근데 이게 꼭 수업에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나 어머니 아버지랑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친구랑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나는 핸드폰을 절대 보지 않는다. 카톡이나 이런 걸 보지 않는다. 그런 분 계신가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타인의 말에 경청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냉정하게 표현을 했을 때 온전히 상대에게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본질적인 경청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상대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듣는다가 아니라 너와 내가 지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 네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상대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는 자세로 대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의 입장에 공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누군가에 대한 이해를 잘한다, 공감을 잘한다는 전제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집중을 하고 기억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이란 바로 상대의 입장에 대한 공감을 하기 위한 준비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청이란 바로 당신의 성실한 행동과 태도를 증명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왜 무슨 경청에 성실까지 들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경청의 자세라는 것은 당신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에 집중을 하고 반응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기억을 한다라는 건 관계에 대한 태도, 관계에 대한 성실을 증명하는 요소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런 요소를 기반으로 경청에 대한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경청을 배울 때 실제 현실에서 이러한 경청 요소를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러한 경청을 수행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방해 요인 뭐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쉽게 접근을 해볼게요. 짐작하기입니다. 짐작하기. 짐작하기가 무엇인가? 상대의 말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짐작을 해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솔직히 짐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맨날 했던 말을 또 하는 사람이니까요.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 보면 했던 잔소리 또 하시고 했던 잔소리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저도 그래요.
아니 A가 나오면 Z가 무슨 말이 나올까지를 다 이미 알겠어. 그리고 그게 결국 잔소리로 끝난다. 그리고 싸움으로 끝난다라는 걸 제가 이미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약간 정치 얘기 같은 거죠. 부모님께서 막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기본적으로 싸우자. 뭐 약간 이런 의도가 섞여져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부모님 입장에선 본인 얘기를 들어달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 감정이나 아니면 제 생각이 갑자기 섞일 경우에 아니면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미리 내용을 짐작해 버리기 때문에 그걸 온전하게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끊지 않고 그 내용이 뭔지 알매도 불구하고 들어주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짐작 요소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답할 말 준비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대면 수업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뭐냐면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연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당황을 하겠죠. 많은 학생들이 당황을 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나한테도 질문을 할까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멋지게 보이고 싶은 뭔가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건 당연하겠죠. 대답을 해줄 때도 내가 그 역할에 따라서 상담자라든가 아니면 뭐 교수라든가 아니면 학생이라든가 어떤 역할이든 간에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응대를 한다. 근데 그 응대가 꽤나 멋지게 보이거나 아니면 좋게 인식되기를 바라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지 이 얘기만 생각하느라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도 내가 할 얘기를 막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가 한 말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내가 할 얘기만 거기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그걸 재미있게 혹은 그걸 상대에게 설득되게 얘기를 할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올바른 형태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걸러내기입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못해요. 뭐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A부터 Z까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뭐 C나 F나 D나 뭐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딱딱 걸러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전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만 갖고 판단을 하거나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보통 우리가 나오는 신문 기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되게 자극적인 측면의 신문 기사를 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어떤 일부 뭐에 대해서 전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수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라고 치면요.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인용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독재 체제는 지금 글로벌한 시대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혹은 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칭찬 비슷하게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한국의 대학 교수가 북한에 대한 체제에 대한 찬양을 할 수 있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관계 역학적인 측면이나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한이 협박을 해서 무언가 얻어낸 성취라든가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포지션은 괜찮은 포지션이고 주변국들의 그 정세와 그 힘의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잘 이용을 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에 대한 측면만 갖고 접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잘못된 해석을 나올 수도 있죠.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의사소통 수업이었었는데 이런 걸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과거에 옛날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 쇼에서 되게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형태,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가부장적이고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걸 유머 코드로 삼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상 전에. 이 사람의 인식이나 개념이 바르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다 보면 40대나 50대, 60대 나이 많은 사람 중에 가부장적인 경험을 했던 혹은 이런 사람 중에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으로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됐는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하고 제가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강의평가에 누군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수님이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불쾌했다고. 네.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의도와 내용과 해석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본인이 그 내용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걸러서 그 가운데만 본 다음에 해석을 해버리면 이쪽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토론이라거나 정치 공세 같은 경우에 이러한 걸러내기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 걸러내기와 같이 연동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판단하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나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 내가 내 입장대로 그냥 맘대로 판단해 버리는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건 걸러내기랑 같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어떠한 결론을 낼 때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일부를 갖고만 접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그건 약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정치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원래 이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과는 정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또 다르게 잘못돼서 인용이 될 수도 있고 적절한 예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부모님들이랑 가끔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는 이제 제 기준에서 답답한 거죠. 근데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더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선택이 있고 각각의 다른 관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 내용만 갖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어떤 사진 같은 걸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에겐 피해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가해자처럼 보일 수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가해자가 때리다가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휘두른 것 때문에, 그냥 피하면서 막 이렇게 휘두른 것 때문에 가해자가 맞아서 중태에 빠졌어요. 그럼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 참작이라는 게 이 전체를 봐야 무언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등학교에서 왕따 경험을 받은 어떤 학생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본인이 받은 게 너무 분하고 그래서 가해자에게 예를 들어서 뭔가 해코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대부분 학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알려진 사건 위주로만 움직여야 되지 그 배경 자체를까지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청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한쪽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없어요. 전체를 봐야, 양쪽의 입장을 다 봐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주로 하는 말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럼 남자 입장이 있고 여자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말의 평균을 찾으면 그게 거의 진실에 가깝다라고 하네요. 거의 다. 약간 농담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렇게 인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미리 내버리고 그 판단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뭐겠습니까? 바로 다른 생각이죠. 딴 생각, 망상, 멍 때리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대책 없죠. 중간에 본인이 다른 집중할 거라든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본인이 남자친구한테 들었던 얘기를 막 혼자 고심하면서 뭔가 한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경청이 안 되겠죠. 그 외에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조언하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보면 아까 그 위에 있는 대답할 말 준비하기랑 비슷한데, 어떻게든 조언을 하고 싶어하는 약간 조언 중독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남녀 사이에서는 남자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 문제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공감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해결을 하려고 뭔가 되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해줄까, 효과적으로 조언을 해줄까 이거 생각하느라 상대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실제 몇 마디 했을 때 상대를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를 취하면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자기 말에 취해서 좋은 말 하다 보면 당연히 경청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같은 라인에서 언쟁도 같은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싸우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할 때.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욕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 대한 공감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건 네가 잘못해서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 8명 있으면 한 3명 정도가 아 그래 속상했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건 네가 잘못했지 뭐. 아 이러면 그 뭐 하자는 겁니까? 얘기를 들어주자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경청이라는 건 이런 자세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 진정한 친구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맞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단계를 거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정확한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한 공감 이후에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나서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언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입장차에서 귀찮다고 슬쩍 넘어가기나 아니면 상사에 대한 비위 맞추기나 이런 것들이 이 입장을 내가 비위를 맞춰야겠다. 이 얘기를 듣는 것보다 아, 네네네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려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내가 생각할 게 많아서 이걸 그냥 대충 넘겼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의미 없는 그랬어 하는 식의 취임새만 넣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좋은 경청이라고 말하기 힘들고요. 이게 거의 다 뭐가 문제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러한 10가지 사항들이 여러분의 말투에서 습관성으로 나올 확률이 꽤나 높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런 습관을 갖고 있었는가를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고쳐야겠죠. 이 습관은 상대를 상당히 불쾌하게 할 수 있고 당신의 경청 능력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고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경청을 방해하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결국 이러한 습관을 배제하고 우리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이 개선 방법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자세.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자세가 경청과 정말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어디 한번 얘기해봐. 눈을 감고 이렇게. 이거 경청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삐딱하게 앉아갖고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봐. 이게 좋은 자세의 일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사람의 태도는 단순히 그냥 귀로만 열심히 듣는다, 내가 집중한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정면입니다. 정면. 비스듬히 옆에서 이렇게 기울이면서 전에 좀 제가 웃긴 댓글을 한번 봤었는데 얼마 전에 예전에 뭐 마스터 오브 셰프인가 약간 이 음식 같은 거 심사하는 사람들 밑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왜 음식 잘 먹고 맨날 째리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째려보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찾아보니까 강래호 셰프님께서는 꼭 보시면 음식을 되게 맛있게 먹고 나중에 칭찬을 하는데 꼭 먹고 나면 되게 이렇게 무섭게 사람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태도, 시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요. 옆으로 본다라는 건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에요. 정면, 내가 당신을 솔직하게 대합니다 라는 측면에서 정면으로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손이나 다리를 꼬지 말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손을 꼰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판단의 느낌이 강해요. 이렇게 손을 딱 꼬고 있으면 자 어디 한번 얘기해봐. 다리를 꼬고 있으면 어디 한번 내가 들어줄게. 약간 이런 식의 좀 건방져 보이는 인상을 줄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손이나 다리를 풀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자 내가 너에게 열려있어. 마음이 열려있어. 손도 열려있고 다리도 열려있고 다 오픈 마인드라는 걸 태도로서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려할 건 이제 상체 기울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솔직히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대 얘기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걱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에게 더 다가가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괜찮아 하면서 뭐 어깨 손을 대준다던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거 흔들의자에 누워갖고 이렇게 쭉 기대갖고 턱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기해봐. 이거는 약간 그만큼의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눈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우호적인 눈의 접촉. 상대를 보라는 얘기죠. 상대를. 특히 이건 인상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가끔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 예쁘겠더라. 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잘 웃어라. 아니면 호응을 해라. 상대의 눈을 봐라. 특히 솔직한 감정적 교류는 눈과 눈을 통해서 만들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상대의 눈을 보고 집중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상담이나 약간 이런 걸 할 때는 상호 편안한 관계를, 장시간의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때는 편안한 자세, 그 다음에 여유로움, 판단적인 요소를 같이 넣는 것도 하나의 자세로서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 공통적인 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상대에게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대하는가? 연인이라고 치면 더 가까워지고 싶은 것처럼 누군가 삼자하고 얘기를 할 때도요. 삼자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면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자세를 했다면 이제는 행동에 대한 측면을 갖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에 관련된 측면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경청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청된 자세를 개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말이든 준비든 간에요. 첫 번째는 바로 공감에 대한 준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공감에 대한 준비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취미, 관심사, 경험이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려 없이 여러분의 입장에서만 상대의 얘기를 듣는다는 건 그만큼 거리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20대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스피치에서 표현이나 이런 측면에서 말했듯이 한 50대, 60대 혹은 5살, 6살 친구랑 얼마나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 공감을 위해선 미리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취향이라든가 그 세대에 대한 측면이라든가 언어에 대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 알아놓으면 훨씬 더 공감의 요소가 좋겠죠. 이건 남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 데이트면 상대가 갖고 있는 취향이라든가 공감 요소라든가 관심사를 기반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하나하나 찾으면 뭘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는데 난 싫어하는데 이걸 찾는 기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의사소통 유형 진단 했잖아요. 제가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상대랑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얘기해 보면 굳이 진단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 대충 파악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쉽습니다. 이런 유형이 파악이 됐어. 그럼 그 유형에 맞춰서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이면 본인의 배려나 공감을 끌어낼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3번 유형이면 성취를 드러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4번 유형이면 예술 관련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5번은 본인의 그 전문 지식을 알아서 접근하는 게 좋은 것이고 7번은 즐겁고 놀고 행복하고 스릴 있는 얘기 주제를 꺼내는 것이고 8번은 받아다 올려주는 것이고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소통이 원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감을 준비한다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 바로 상대에 대한 인정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에 대한 인정. 상대가 나보다 높은 사람일 때, 많은 걸 가진 사람이고 더 전문가고 더 나은 사람일 때 인정은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그것도 어려운 사람도 있긴 합니다.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을 보면 배 아픈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인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동체 중에 아무도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 아무도 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고 약간 왕따 같은 존재야. 실제 왕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그 사람 말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건 어렵잖아요. 여러분 교수님 앞에서 여러분 말 못하잖아요. 교수가 그만큼 전문가이고 상대적인 측면에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을 우리가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막 끊어버려요, 말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진정한 입장에서 상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서 인정한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상대를, 대상자를 인정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적절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좀 그게 안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할 말만 하려고 하겠죠. 세 번째는 말하기를 절제하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남의 이야기를 경청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말을 안 해야 상대방의 얘기를 듣죠. 전체 포지션을 보더라도 내가 이만큼 말했는데 상대방이 이만큼 말했다고 이걸 잘 듣는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 양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말을 줄여야 상대가 얘기할 수 있죠. 상대가 할 수 있는 형태의 말을 유도를 해야 되고 내 말 자체는 가능한 한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겸손하게 이해하자. 이게 위에서도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언쟁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이해하기 위해 다 일괄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다섯 번째는 바로 온몸으로 응답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피드백하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시선으로, 고개 끄덕임으로, 웃음의 표정으로, 박수침으로 어떤 거든지 간에 상대의 방의 말을 내가 듣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만한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피드백에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조용해. 제가 전에 이태원에요. 저희 집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처음 보시는 흑인 아주머니께서 감탄사를, 그러니까 저희 강아지가 좀 이쁘긴 합니다. 그런데 감탄사를 한 10분 동안 어메이징부터 시작해서 온갖 액션을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칠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뭘 하더라도 뭐 판타스틱이 너무 기본이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게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죠,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까지 과다하게 해라 안 해라 이 부분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뭐 외국어를 한다던가 글로벌한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봤을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무 무표정하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집중과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반응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전 지금 주의 깊게 듣고 있어요. 아니요. 당신이 아무리 주의 깊게 듣고 있어도 상대방이 그렇게 인식을 못하면 결국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선 주의 깊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반응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피드백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동 가이드로 우리가 경청의 개발을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그것 말고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상 대화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대화법을 통한 경청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측면은 조금 전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라는 측면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눈을 바라보고 듣고 따라한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우선 바라보는 건 눈을 바라보면 되니까요. 보면서 이제 시선 처리를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귀는 귀대로 상대방에게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거고 따라한다라는 건 피드백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지 혹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그 동의하는 형태의 요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 벙찔 때가 있죠. 뭐냐면 아까 말했던 망상이라든가 딴 생각이라든가 혼자 자기가 할 대답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제때 이런 걸 못하게 됩니다. 제때 피드백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요 측면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기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너에 대해서 네가 말한 부분에서 더 알고 싶다라는 의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와, 그랬어. 정말 대단하다. 뭐 했어? 이 경험에 대한 인정이겠죠? 동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더 많은 정보. 어땠는데? 우리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 방법은 소개팅 했을 때 서로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좋았겠다. 뭐 했다. 잘했어. 그래, 어땠는데? 뭐 약간 이런 측면의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정확성을 위해 요약하기입니다.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죠. 경청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건 여러분이 일상적인 측면에서의 대화보다는 약간 뭐랄까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런 대화에서는 절대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제대로 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음기를 통해서 이제 전사를 하기 위한 녹취를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분들에게는 인터뷰 딸 때는 약간 메모지라든가 아니면 다이어리를 기반으로 적으면서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걸 모든 말을 그냥 그대로 적기에는 우리가 타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녹취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중요한 포인트를 위해 정확성을 위해 요약을 한다는 게 있을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내용이 맞는지 그런 얘기시죠?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 요약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개방적인 질문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제 대화를 하거나 질문을 할 때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 합니다. 좀 짧게 질문을 하는 편이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청을 하려면 어떻게 상대방이 길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이나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유도 자체가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었습니까? 짜장면이요. 끝. 뭐 이렇게가 되면 끝인 거 이게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개방형 질문이라는 건 뭔가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하고 말할 수 있게 접근을 하는 방식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점심에 뭐 먹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겠지만 만약에 이걸 이제 다른 의미로 길게 유도할 수 있는 질문 같은 게 있겠죠? 혹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그 음식에 대해서 타인에게 추천해 준다면 어떤 식으로 추천해 주실 계획이세요? 어떻게 한번 말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누군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뭔가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더 넓은 선택지에 대한 측면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방형 질문이라는 건 yes, no로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그런 질문이 아니라 약간 더 길게 문장형으로 나의 생각을 포함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경청훈련은 뭐냐면 바로 피드백 경청훈련입니다. 이건 실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연습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보일 확률이 높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소통 하시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피드백 경청 훈련을 그냥 계속 연습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 추임새 같은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그랬구나. 뭐 TV 같은 데 나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그랬구나. 헐 대박 뭐 이런 거 말하라고. 근데 그게 초반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초반 피드백으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랑 장기적으로 만나거나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런 식의 반응을 하잖아요. 그 반응이 되게 가짜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는 형태의 반응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측면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여기서도 한 파트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의하는 맞장구예요. 맞아 나도 그래 이런 거예요. 아주 당연스럽게 말하는 거. 나도 그때 그랬어. 정말 짜증났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동의를 하는 형태의 추임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맨 마지막에 말하는 동사를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연기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잘 먹히는 맞장구긴 하죠. 두 번째는 정리하는 맞장구입니다. 정리하는 맞장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요약 정리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한다 혹은 그치 그거지 이거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상대방에 대해서 얘가 나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 더 궁금해하는구나. 이 얘기를 정말 제대로 듣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맞장구 피드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촉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건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형태의 맞장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궁금한 얘기면 중간에 누가 딴소리하면 그거 끊어버리고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싶은 것처럼 주의 깊게 이 사람에게 주의 집중하여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어라는 재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피드백 맞장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피드백이라고 하면 이제 말로 하는 피드백, 신체적 피드백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지금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만 표현하는 추임새 같은 형태의 맞장구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경청에 대한 측면의 방해 요인과 이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용이 중요합니다. 꼭 오늘 배운 것들을 현실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